엄마, 아빠, 저 아이 가졌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사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세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20살도 되지 않은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계도 숨도 제 심장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며 두 손을 꼭 쥐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그 느낌처럼 남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순간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도 가야 할 나이인데 임신? 그 사실을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주변의 시선을 생각했어요. 학교의 반응도 생각했어요.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을 가리키는 손가락질도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이 순간에 떠올랐어요. 그 순간 나는 내 딸을 보지 못했어요. 내 딸의 두려움을, 내 딸의 절망을, 내 딸이 얼마나 용기 내어 이 말을 꺼냈는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들고 혼자였을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단지 우리 가족이 망가진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나온 말이 지우자. 그 끔찍한 한마디, 내 딸을 내팽개치는 한마디, 내 딸의 선택권을 빼앗는 한마디, 내 딸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한마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말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엄마의 말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만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내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내 불안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딸을 버리면서까지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딸의 손을 잡아주었을까요? 그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딸을 믿고 함께하고 옆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인생에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25년의 후에, 그리고 가게 앞에 흰 나무 의자. 저는 올해 70살 박영자입니다. 이 작은 구멍가게의 주인이에요. 남편과 함께 40년을 지켜온 이 가게.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이 동네도 많이 변했어요. 새로 생긴 대형 마트들, 사라진 오래된 식당들, 이름만 남은 골목들. 하지만 이 가게만은 그대로예요. 마치 제 마음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요. 저녁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박 여사라고 부르거나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박 여사, 오늘도 날씨 좋네요. 할머니, 우유는 어디에 있어요? 할머니, 저라면 얼마예요? 그런 인사들이 제 하루를 채웁니다. 동네 아이들도 자주 들어와요.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학용품들. 손가락만큼 작은 손으로 동전을 쥐고 서 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돌아와요. 대학생이 된 아이, 장가간 아이, 아이를 낳은 아이. 그럴 때 제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돈을 건네는 그 손에, 혹은 아이를 안은 모습에, 할머니, 저 이제 엄마가 됐어요. 한 번은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해줬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안해, 우리 딸.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 가게 앞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흰 나무로 만든 의자. 시간의 흔적으로 더 이상 하얀색이 아니에요.
세월이 묻어난 회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는 그 의자를 닦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낡은 헝겊으로 나뭇결을 따라 문질러요. 먼지가 하얀 가루처럼 일어나고 햇빛의 하얀 가루들이 춤을 춥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의자도 함께 바뀌었어요. 벚꽃 가루가 소복이 내려앉던 봄, 햇빛의 하얀 자국이 남던 여름, 낙엽이 풍덩 앉던 가을, 눈이 부드럽게 소복이 덮던 겨울. 의자는 계절의 모든 것을 받아냈습니다. 제 손이 자꾸 떨리지만 계속 닦아요. 마치 다시 하얀색이 될 것처럼, 마치 누군가 앉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의자 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펜칼로 천천히 하나하나 새겨 만든 글씨들이에요. 우리 딸 의자. 깊이 깊이 새겨져서 비가 와도 닦이지 않습니다. 눈이 와도 버티고 바람이 불어도 버텨요. 저는 이 글씨를 매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만져요. 마치 누군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마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깊이 새겨진 글씨가 떨어지면 다시 펜칼을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글씨를 다시 새겨요. 우리 딸 의자. 25년을 반복했습니다. 손님들은 자주 물었습니다. 박 여사, 저 의자는 누가 앉으라고 둔 거예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왔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의자지요. 손님들은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오, 로맨틱한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 나타나셨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의자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를 말입니다. 왜 닦을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그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의자에 누군가 앉는 꿈도 자주 꿨어요. 흐릿한 꿈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등이 보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의 등. 그 등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으려고 하면 아침이 왔어요. 의자를 닦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깨어나곤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평범한 저녁 시간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20살이 채 안 된 딸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잘못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말을 던지고 돌아섰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됐어요. 그 말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딸이 나간 문이 닫혔을 때,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완전히 닫아버렸을 때부터요. 이 작은 구멍가게가 제 인생이에요.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남편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가게와 앞에 의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후회. 매일 아침 6시, 저는 가게 문을 열어요. 매일 저녁 9시, 저는 가게 문을 닫아요. 매일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요. 우유, 계란, 라면, 담배, 아이스크림.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변한 것은 제 몸뿐이에요. 손은 일에 굳어졌고, 등은 앞으로 굽었어요. 눈은 침침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여전히 그 저녁에 머물러 있어요. 지연이가 식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저녁. 부엌에서 반찬을 차리던 제 손이 떨렸던 그 순간. 냉장고 앞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20이 안 되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어떤 표정을 했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놀람,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모두 한 가지로 모아졌어요. 우리는 끝난다는 생각. 우리 가족이 끝난다는 생각. 우리의 미래가 끝난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했어요. 지워버리라고. 그 말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본 적 없이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의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빛이 의자 위에 내려쬐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자랐을까? 중얼거렸어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 아침 반복하는 그 중얼거림. 지연이, 제 딸의 이름. 벌써 25년 전 일이었어요.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명확합니다. 모든 게 어제 일처럼요. 지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성적도 좋고 예뻤고 말을 잘 들었어요. 부모님 말을 최고라 여기던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착한 딸이 혼자라고 느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남편과 나는 지연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 평온이 깨지던 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냄비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던 기억만 남아 있어요. 지연이가 돌아온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무서우면서도 결연한.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지연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 눈빛이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긴 시간을 앉아서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우리 지연이 할 말 있어? 남편이 신문을 내렸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정말로 멈춘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마저 멈춘 것처럼요. 저도 남편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낳을 거예요. 전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지연이가 천천히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는 듯이요. 뭐라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소파를 차면서요. 임신했다고요. 그리고 낳을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몇 살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구야? 누가 한 거야? 아빠 미안해요. 근데 전요.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될 일이야 이게. 남편이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갇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짐승처럼. 우리 가문이 이런 수치를 당할 줄이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그 사이로 분노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딸 뭐라고 말 좀 해봐.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대에 찬 눈길, 지연이의 희망 섞인 눈길. 지연아, 정말이니?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아이를 낳을 생각은 하지 마라. 제가 말했어요. 낳지 말고 지우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이 둘로 나뉜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제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내 딸에게,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나? 지금도 그때의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우라고요? 이건 제 아이예요. 너는 미성년자야. 남편이 손을 들었어요. 마치 때리려는 듯이요.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꿔.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 집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예. 지연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이제 생각해보면 그건 실망의 눈빛이었어요.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 그런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이 정말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 말을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너를 생각하면 저를 생각한다고요. 엄마는 지금 저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짐을 쌀게요. 지연이가 일어섰어요. 뭐? 지연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밤이 되었잖아. 전 할 말 없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 말 없어요.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침묵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옷을 챙기는 소리, 짐을 싸는 소리, 제 딸이 이 집을 떠나는 소리. 지연아,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돌아와. 우리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과 함께 제 인생 절반이 끝났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심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연이를 찾으려던 남편의 노력도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세상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딸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포기 속에서 저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지연이가 찾아간 곳은 미혼모 도움센터였대요. 낡은 건물, 하얀 벽. 그곳에서 지연이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그리고 할머니 한 분. 혼자, 완전히 혼자였어요. 딸이에요. 간호사가 말했대요. 지연이는 울음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래? 산파 할머니가 물었대요. 이지수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성이. 그리고 지연이가 지은 이름 지수. 첫 1년은 지옥이었대요. 아기 지수는 밤마다 울었고 지연이는 울면서 일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 식당 일, 빨래방 셔틀 일. 모든 게 돈이었어요. 우유가, 기저귀가, 의료비. 기숙사처럼 작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일을 나가고 일하고 돌아와 아이를 확인하고 다시 일을 하던 그 시절. 지연이는 손이 많이 떨렸다고 해요. 아이를 떨어뜨릴까봐, 아이가 아플까봐, 자신이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에 매일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밤거리에서 추운 겨울 새벽 4시에 편의점에서 혼자 서 있으면서 지연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의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 가게 뒷방에서 남편과 침묵 속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자랐습니다. 돌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었어요. 지수는 엄마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지수야, 엄마 일할 때는 착한 아이로 있어야 해요. 그 말에 지수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불안한 엄마의 심정을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던 것처럼요. 25년간 혼자였던 딸, 제가 안아주지 못한 딸, 그렇게 살았어요. 아기 지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손을 잡고 등교했는데 지수는 혼자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가야 돼. 응, 학교 간다. 잘 다녀와.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길을 나섰어요.
그 뒷모습을 지연이는 문틈새로 바라봤다고 해요. 하루 종일 아이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행히 학교에서 지수가 잘 자랐어요. 선생님도 칭찬했고 친구들도 많았고. 엄마, 학교가 제일 좋아. 지수가 말했어요. 학교 다녀온 후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지수 숙제를 봐주고, 밥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밤일을 나가야 했어요. 야간 편의점, 콜택시 안내원, 주말 카페 알바. 지수가 자는 동안 일하고, 지수가 깨기 전에 돌아왔어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지수를 깨워 밥을 먹였어요. 엄마, 오늘 피곤해? 어린 지수도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지연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괜찮지 않고 마음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괜찮다고 거짓을 쳐야 했어요.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지수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없어. 왜? 그냥 그런 거야.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지연이는 울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수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지연이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사의 진단명이 있었어요. 약을 먹어야 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의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지연이는 약을 먹기로 했어요. 지수를 위해서. 약을 먹으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했거든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버지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생각을 바꿔. 제발. 그 말이 자신에게 멈추라고 한 말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한 말이었다는 것을 25년이 지난 지금도 느껴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지수는 이제 거의 다 자랐습니다. 이제 제 어린 손자도 고등학교의 나이가 되어 있겠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지연이의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혹시 자신의 엄마를 그리워하며 커갔을까요? 엄마,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수가 물었어요. 그 물음에 지연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자의 모습, 당연한 그리움. 당연하지만 자신은 줄 수 없는 그것. 모르겠어. 연락이 없었어. 지연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이었어요. 그 거짓은 지수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자신이 할머니를 찾으러 가는 것을 알면 지수도 따라올까봐, 지수도 상처받을까봐, 다시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지연이는 몰래 가게 앞을 지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가게 앞 의자를 닦는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 가게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직접 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밤 지연이는 다시 생각했어요. 가게 앞 의자. 혹시 엄마가 아직도 그 의자를 닦고 있을까? 엄마는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엄마 마음 어딘가에 내가 있을까? 대학 4학년 지수는 25살이 되었어요. 지수도 이제 커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엄마의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 지수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있는 그 동네, 그 가게. 지연이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위험해. 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할머니의 눈빛을 직접 보고 싶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
할머니가 정말 저를 원하고 있는지 그 말에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가봐. 너만이라도. 알았어. 그렇게 지수가 나갔습니다. 엄마 몰래 지연이가 떠난 후에 지연이가 밤마다 이 골목을 헤맸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안고 또는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이 가게 앞을 지나갔을까요? 혹시 엄마가 창문으로 보고 있을까 하면서, 혹시 엄마가 문을 열고 나올까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더 이상 희망도 없이, 더 이상 기대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여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이 골목을 지나갔을 거예요. 밤이 깊은 시간에, 아기가 자는 시간에 그 아이는 나를 찾지 않았어요. 찾을 이유도 없었죠. 나는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지연이가 이 의자를 찾았을까요? 누군가 말해줬나요? 아니면 스스로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났나요? 엄마가 내게 만들어준 의자. 그 말이, 그 기억이 지연이를 이 골목으로 이끌었을까요? 25년은 정말 길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었고, 연락할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말 때문에, 제가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지연이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아기까지 돌보고 있대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게 제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가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의자를 닦으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의자를 닦을 때마다 제 손가락은 그 글씨를 더욱 깊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딸 의자. 제가 새겨넣은 그 글씨. 얼마나 많은 절망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지연이가 밤이 깊을 때 이 의자에 앉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의자가 지연이를 위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25년을 닦은 의자. 그것은 제 참회였나요? 아니면 제 위선?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연이는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였습니다. 손이 터질 정도로 일하면서, 밤새 눈 감고 서서 일하면서, 아기를 안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간에 이 의자를 찾아왔어요. 제 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동안, 제가 있지만 없는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동안, 그 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살아갔어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을 거고 작힐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 적도 드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를 보면서 어딘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나 봐요. 어떤 엄마가 이런 의자를 만들 정도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연이는 밤마다 이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았어요. 비록 내가 옆에 없었지만, 비록 내가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 의자라도 받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의자라도 뭔가의 상징이 될 수 있길 원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기다림에, 그리고 언젠가의 용서의 상징으로. 그것을 몰랐을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닦았습니다. 손이 터질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함이 쌓일 정도로 그 의자를 닦으며 지연아 어디 있니? 하고 중얼거렸어요. 밥은 먹니? 따뜻한 방에서 지내니? 혼자는 아니니? 하고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들릴 리 없지만, 닿을 리 없지만 제 마음이 어딘가 전달되길 바라면서 2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0월의 일요일 오후 2시, 가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계산대 뒤에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다가 간신히 찾아온 것 같은. 어서 오세요. 인사했는데 여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가게 오래됐네요. 네, 40년이 넘었어요. 혹시 이 가게 앞에 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 의자를 알다니. 네, 의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 여기 근처에 사셨나 봐요? 제가 물었어요. 제 엄마가 박지연이에요. 그 말이 공기를 자르며 울렸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들려있던 커피가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자가 휴지를 가져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여자를 다시 봤어요. 혹시 지연이 딸? 네. 저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여자가 창밖을 봤어요. 가게 앞에 의자가 보이는 쪽으로요. 저 의자가 아직도 있네요. 엄마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이 가게 앞 의자 말이에요. 그래요. 네. 엄마가 가장 힘들 때 이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편했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이 거리를 왔대요.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를 보면서 의자를 닦는 모습도 봤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의자를 닦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마주치면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발길을 끊었대요. 엄마를 보러 얼마나 많은 날 그 거리를 서성였는지 엄마는 자신을 세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이 자주 왔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띄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나를 보다 가곤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닦고 있는 그 의자를 보러 말이에요.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앞 의자 앞으로. 지수가 의자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딸 의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새기신 글자네요. 응. 그건 내 죄책감이었어. 저는 옆에 앉았어요. 지수야,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지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혼자서 저를 낳았어요. 지수는 제 앞에 앉았어요. 제 손녀였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손녀였어요. 그리고 지수는 엄마의 25년을 말해줬어요. 아기 지수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는지, 제 엄마가 좋아진 건 없었어요. 심리 상담을 받았고, 약도 먹었고, 아직도 먹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의자 앞에만 서면 마음이 편했다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최근에 엄마가 결심했대요. 만날 시간이 되었다고. 할머니의 진심이 그 의자에 담겨 있는지, 정말로 할머니가 엄마를 기다렸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지수가 건네준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른이 된 지연이의 모습, 힘들어하면서도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아이들, 귀여운 손자, 손녀들의 사진. 수요일 밤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지연이에요. 숨이 멈춰질 것 같았어요. 내 딸의 목소리가 정말 들렸어요. 25년 만에. 지연아. 네. 엄마. 용서할 준비가 됐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를 마주치고 싶어요. 정말, 네. 토요일에 만나면 괜찮을까요? 응.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의자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도 앉지 않던 의자에 이제 누군가가 앉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토요일 아침 새벽 5시 의자를 꺼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닦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5번, 6번, 7번. 의자가 새 것처럼 반짝일 때까지 펜칼을 집었어요. 우리 딸 의자. 글씨를 다시 새겼습니다. 더 깊이, 더 단단히, 더 사랑으로. 9시가 되었어요. 가로수 길 저쪽에서 누군가가 왔어요. 지수가 먼저 보였어요. 그 옆에 중년의 여자. 검은 머리 사이에 은빛이 조금 섞인 얼굴도 눈빛도 내 딸이었어요.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내 딸이 먼저 나를 안았어요. 25년 동안 안을 수 없었던 제 딸이요. 따뜻했어요. 손도 따뜻했고 눈물도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안아만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 아니야. 미안해야 하는 건 나야. 옆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응. 맞아. 나 할머니야. 가을 햇빛이 우리 위에 내려쬐고 있었어요. 맑은 가을 햇빛. 그 햇빛이 25년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앉을래. 엄마.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응.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25년을 닦으면서 기다렸던 그 의자예요.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어요. 하늘은 완전히 밝았어요. 맑은 파란 하늘. 가을 햇빛이 의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말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연이와 아이들이 왔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둘 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우리의 관계를 묻기 시작했고, 할머니, 내일 또 와도 돼. 작은 손자가 물었어요. 응, 물론이지. 손님들도 궁금해했어요. 박 여사, 저 아이들이 손자들이에요. 네, 우리 손자들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손자라는 말을 저는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의자는 이제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매주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가, 그리고 가끔은 손자들도. 할머니, 호떡이 다 됐어. 손자가 물었어요. 응, 다 됐다. 자, 먹어봐. 나이 먹은 손으로 호떡을 담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떨리는 손이었어요. 사랑으로 떨리는 손이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손녀가 호떡을 깨물었어요. 지연이와 나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침묵이 흘렀고 가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침묵과 눈물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의자에 앉아서요. 저를 찾아줘서요. 저를 받아줘서요. 내 딸, 내가 뭘 찾은 게 아니야. 넌 항상 여기 있었어. 이 의자 옆에. 네. 할머니도 거기 있으셨어요. 의자를 닦으면서 그 말에 또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요. 그 전에 의자를 닦습니다. 하얀 나무 의자. 이제는 회색이 되어 있는 의자요. 하지만 더는 회색이 아니에요. 햇빛과 손길이 다시 하얀색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딸 의자.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요.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의 감정으로요. 매주 토요일 우리는 이 의자 옆에 모여요. 할머니와 딸과 손자들. 그 의자는 딸의 자리이자 내 마음의 빈자리였다. 이제 그곳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요. 가게 앞 의자 옆에서 25년을 잃고 얻은 것은 결국 시간이 치유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늦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햇빛 아래에서 가게 앞 의자 옆에서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성장이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는 것. 이제 알았거든요. 사람 마음은 참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처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가게 앞의 의자 앞에서 그 의자처럼 제 마음에도 아직 따뜻한 자리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연이의 자리. 그 자리는 이제 절대 비지 않을 거예요. 매주 토요일 그곳에 앉을 내 딸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만나는 순간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손녀 지수가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평범해 보이는 오후였어요. 계절은 초여름이었고 햇빛은 따뜻했어요. 가게도 조용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손님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이 내 딸과 같았어요. 입모양도 같았어요. 미간의 깊이도 같았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바깥 의자 봤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엄마가 어릴 때 자주 그 의자에 앉았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것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라는 것을, 25년을 기다린 그 시간이 온 것이라는 것을. 제 엄마가 박지연이에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지연이가 있었구나. 지연이가 살아있었구나. 지연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한순간에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딸. 나는 버렸다고 생각한 그 아이. 지연이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었어요. 혼자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나를 미워하면서도 나를 기다렸나요? 그 의자에 앉으면서 어딘가 나를 찾고 있었나요? 내 딸은 이 의자 위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지수예요. 그 아이가 내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은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부서졌습니다. 이 아이가 지연이의 딸이라니, 이 밝은 눈빛이 내 딸의 눈빛이라니,
할머니, 엄마가 뵙고 싶대요. 그 말 한마디에 25년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그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바랬단 말인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순간인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정말 일주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길었어요. 밤마다 천장을 봤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20살의 지연이가 아닌 45살이 된 지연이를 상상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혼자였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토요일 아침이 왔을 때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의자를 닦았어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본 적은 없었어요. 페인트 한 자락 한 자락을 정성스레 닦았어요. 글씨도 여러 번 따라 닦았어요. 우리 딸 의자. 이 글씨가 지연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가게 앞에 의자를 내놓고 기다렸어요. 햇빛이 의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초여름의 따뜻한 햇빛이 지수가 왔다 가고 난 그 주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매 순간이 영원 같았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봤어요. 그 천장 위에 비친 지연이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20살의 지연이, 지금 45살의 지연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정말 일어날 일인지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정말로 딸이 나타날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다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맴돌았어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이 되자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의자를 닦았어요. 지연이가 25년을 기다리며 앉았던 그 의자. 더 정성스럽게, 더 신성하게, 마치 제단을 닦듯이, 마치 기도를 올리듯이 내 모든 미안함을 담아서 닦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을 때 내 심장은 멎었어요. 천천히 걸어오는 발걸음, 조심스러운 그 발걸음. 그게 내 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는데도 내 몸이 알았어요. 그 애가 내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저 안고만 있었어요. 25년을 잃은 그 마음을 안고, 25년의 후회를 안고, 그리고 25년의 기다림을 안고, 우리는 그렇게 만났어요. 말보다 감정이 먼저였어요. 눈물보다 침묵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의자 위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20살 때의 손과 45살의 손이, 어머니의 손과 딸의 손이 겹쳐졌어요. 그 손의 온기,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녹여냈어요. 이제 매주 토요일이 우리의 시간이 되었어요. 단순한 날이 아니라 기다려진 날로, 함께할 수 있는 날로,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오는 그 감촉.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일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은 가게 앞의 의자예요. 낡고 오래되었지만 어느 때보다 소중한 그 의자. 비록 늦었지만,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요. 가게 앞 의자 옆에서 25년을 잃고 얻은 것은 결국 시간이 치유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늦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햇빛 아래에서, 가게 앞 의자 옆에서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성장이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는 것. 이제 알았거든요.
사람 마음은 참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처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가게 앞에 의자 앞에서 그 의자처럼 제 마음에도 아직 따뜻한 자리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연이의 자리. 그 자리는 이제 절대 비지 않을 거예요. 매주 토요일 그곳에 앉을 내 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족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엄마에게, 아빠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먼저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따뜻한 말을 남겨주세요. 이번 주말 로또 행운도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